안녕하십니까. 통합필기 수학의 이동식입니다. 자,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시험을 보면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답안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점이 되고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요새 추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객관식에서 단답형으로 또 단답형에서 서술형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100% 서술형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술형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자,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친구들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개념과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못 쓰는 경우와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와 식이나 기호를 사용해서 수학적 문장을 만들지 못해서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왜 서술형 문항 답안 작성을 못하냐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스마트 기기가 너무 많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노트 필기하고 정리하고 생각하면 서술형 문항 어렵지 않습니다. 통합필기 수학에서는 바로 이러한 서술형 문항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시도하고자 합니다. 모든 문제를 분석 정리해서 득점 요인은 무엇이며 감점 요인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항 답안 작성할 때 그렇지, 이건 생략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생략하면 감점이구나, 이걸 집어넣어야 득점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서술형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동안 연습하지 않아서, 낯설어서,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알고 있는 건 다 맞자, 알고 있는 건 표현하자. 그 표현하는 방법에 노트 필기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통합필기 수학에서는 서술형 정복을 위한 단계 득점과 감점의 핵심 포인트를 계속해서 문제마다 가르쳐 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술형 문항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 농도 문제입니다. 반갑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소금물 농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은 문제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그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풀이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기 바랍니다. 소금물 농도 문제는 반드시 기준을 하나 잡아야 하는데 그 기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의 소금물 350g 있을 때 이 소금물에 몇 g의 물을 넣으면 7%의 소금물이 되는가? 자, 이렇게 읽고 와우,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제 문제로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눈에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무엇? 그림을 그린다?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 10% 소금을 350g 있을 때 끊어주세요. 오케이? 자, 이와 같이 그릇을 그립니다. 자, 몇 퍼센트? 그렇습니다. 10%, 350g.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금물에 몇 g의 물을 넣으면 그렇군요. 물을 넣으면 그렇죠. 자, 그럼 물을 넣는 표시를 합니다. Xg, 몇 g, 그렇죠. Xg, 이런 식으로 말이야. 넣으면 7%의 소금물이 되는가? 보세요. 아, 10%였어. 물을 넣으니까 좀 싱거워지겠지. 그럼 농도가 낮아지겠죠? 결론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자, 350g의 물을 넣었어요. 그럼 전체 소금물은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농도는 7%가 되겠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는이랑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는은 바로 소금의 양이 되는 겁니다. 소금의 양. 무슨 얘기냐면 350g 안에 있는 소금과 물을 집어넣었을 때 그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지요. 왜? 물만 넣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그림과 표, 알겠습니까? 그려서 우리가 식을 세우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주관식 서술형의 그림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참고로 이 그림은 득점과 감점의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지? 식을 세우기 위함이야.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소금의 양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노란 글을 대서
소금의 양을 구해보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소금의 양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소금의 양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소금물, 그렇습니다.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해주면 바로 소금의 양 공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노트 필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기하게 되고, 자, 식을 세워보죠. 첫 번째 식, 소금물 얼마입니까? 350g 가겠습니다. 350g 곱하기 100분의 불러주세요. 농도 얼마? 10. 그렇습니다. 이 녀석과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엇? 자, 빨간 그릇 보세요. 350 플러스 Xg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 녀석은 빨간 그릇과 노란 그릇에 있는 소금의 양은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바로 이 식에서 득점 요인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왼쪽 식을 적었으면 어떻게 한다? 왼쪽 식을 적었으면 이렇게 표시하죠. 왼쪽 식은 1점, 오른쪽 식 1점, 그렇습니다. 등호 연결 0.5점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이 식 하나 쓰면서 2.5점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전체 식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부분식이라도 써놓으면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계산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방정식이죠? 그렇죠. 양변에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100을 곱해. 자, 양변에 100을 곱합니다. 자, 이런 것도 써주세요. 중간식 서술형에. 그리고 나서 10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약분이 되니까 얼마예요? 3,500 이렇게 말이야. 그리고 는 100을 곱해서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자,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7 곱하기 350 더하기 X가 된다. 이와 같이 100을 곱해서 내려왔습니다. 계산 실수가 없다면 역시 이 과정 속에서도 1점이 추가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3,500원 됐고 오른쪽에 우변에 보도록 하죠. 자, 우변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7 곱하기 350이 됩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에 한번 해보죠. 350 곱하기 7. 자, 7호 35, 3 올라가요. 7, 3, 21, 24가 되죠. 그렇죠. 2450 더하기 7x.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죠. 그렇습니다. 계산 과정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보면, 그렇죠.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3,500은 2450 더하기 7x야. 가만히 보십시오. 7x 남겨놓고 이항하면 3,500 마이너스 2,450. 그렇죠. 자, 계산하면 3,500에서 2,450을 뺍니다. 얼마입니까? 자, 계산해보면 이와 같이 나오겠습니다. 자, 3,500에서 2,450, 05, 01. 그렇죠. 1,050이 되는군요. 자, 7x는 계산 천천히 하세요. x 얼마가 됩니까? x는 150g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중간에 선생님 이 계산 과정은 쓸 필요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계산하세요. 샤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까 여기서 내려온 게 1점이에요. 이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묶어서 2점 정도 줄 수 있겠죠?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마지막에 답을 쓴 경우에 다시 1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서술형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6.5점의 배점이 주어집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답안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쓰십시오.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많아지면서 말이야. 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과거 옛날보다는 문제가 쉽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더 어려워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노트 필기하지 않고 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말이야.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고쳐 나가는 게 올바른 학습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칭얼거리고 나 수학 어려워, 나 수학 안 할래.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통합필기 수학에서 그 해결책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